할 일이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농부. 지금이야 웃고 살지만 한때는 좌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막막했던 시절이었답니다. 빚쟁이는 돈 달라고 전화 오지. 아이들은 점점 커가지. 그렇게 남의 집 하우스에서 노숙자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6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은 온통 꽃. 그래도 이젠 매일 이쁜 것만 보고 살고 자식들 품고 웃고 살고 있으니 진짜 부자죠. 꽃길 걷고 있는 부자 농부의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바로 달려간 우리 후리 PD.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아름답고 향기 나는 걸로 부자가 됐습니다. 아름답고 향기 나는 것. 그런데 주변은 온통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저를 따라오세요. 천국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 과연 어떤 작물이기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입니다. 이 알록달록한 작물의 정체는 바로 꽃입니다. 빨갛고 하얗고 보라의 노랑 부자 만들어주는 꽃천지. 하하, 천국 맞네요. 알록달록 향기가 있는 화해로 연 3억 5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윤춘섭입니다. 화훼 재배 27년 차 연매출 3억 5천만 원의 윤춘섭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부자농부의 농지 면적 약 6,600제곱미터는 그야말로 꽃 대궐. 화려한 자태 뽐내는 꽃 재배하며 눈 호강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부자까지 됐다니 그 무슨 복인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른한 봄볕이 내리쬐는 화훼하우스. 그러나 부자농부는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 중입니다. 허리를 펼 새도 없이 꽃 화분을 수레에 싣는 중인데요. 색깔별로 골고루 수레를 가득 채웠습니다. 봄맞이 단장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 눈앞에 이 많은 꽃을 보고도 하하 감탄할 새가 없답니다. 보긴 많이 본 꽃들인데 다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자식같이 키우는 꽃의 이름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농장으로 들어선 부자농부. 이 꽃은 그 비올라라고 하는 꽃인데요. 4월에서 5월경 자색, 황색, 백색의 꽃이 같이 피는 2년색 관상식물 비올라. 이 꽃은 데이지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흰색, 연한 홍색, 홍자색 꽃이 피는 여러 해살이 폴 데이지. 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펜지 어느 환경에서 잘 자라고 벌실력도 좋아 길가나 건물 조경하러 가장 많이 심는 꽃이죠. 잔디처럼 땅을 덮고 있는 여러 해살이 풀 꽃잔디. 꽃이 잔잔하고 귀여워 소품화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관상화 외에도 농장 가득 꽃길을 이루고 있는 꽃들이 가득한데요. 종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 농장에는 4-5가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10몇 가지 정도를 연간 생산을 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 오르는 부자농부 급하게 어디 갔어요? 돈 벌러 가야죠. 돈 벌러요? 어디로 가는데요? 꽃가마 아니 꽃트럭 타고 서둘러 농장을 빠져나가는 부자농부. 멀지 않은 곳에 돈 벌러 온 꽃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꽃 화분이 가득한 곳. 이곳에 부자농부의 꽃도 보기 좋게 자리 한 편을 차지합니다.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성남시 화훼총연합회에서 각 농가에서 재배한 농작물 내지는 화훼 종류를 다 여기 한 곳에 모아놓고 계절별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 상설 매장입니다. 성남의 화훼 농가들이 생산한 작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마트. 장을 보러 오는 고객의 발길까지 잡아주니 수익이 썰썰할 것 같은데요. 우리 농장에서 물량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판매를 하는데 대형마트 직거래장터 판매로
연매출 5천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황해 대형마트 직거래 장터 판매로 연매출 5천만 원. 오전 배송을 마치고 다시 농장에 돌아온 부자농부. 여보, 잘 돼? 네, 잘 돼가고 있어요. 잘 돼? 네. 이봐. 모판을 마주하고 앉은 부부. 아내는 푸른 모종을 모판에 일일이 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색이야? 분홍색. 아, 분홍색. 이렇게 해가지고 요 생장점을 요거 딱 되게끔 딱 잘라가지고 해야 이게 뿌리가 잘 내리는 거지. 어딜 봐도 분홍색이 아닌 푸른색이고 게다가 뿌리 하나 없는 모종인데 하하 그걸 왜 심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가을 국화 삽목 작업 중인데 이 삽목은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내가 완전 대장입니다. 분홍색 국화꽃 삽목 작업 중이라는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뿌리 하나 없는 이파리를 흙에 심는다는 게 하하 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거 순이고 여기가 이제 중간 밑이에요. 근데 요 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밑에가 여기 2매디 3매디 맨 끝에가 여기가 생장점이에요. 생장점을 여기 한 잎을 따내고 여기가 만약에 까지거나 그러면 뿌리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꽂으면은 발근이 돼요. 순의 생장점을 덮고 있는 잎을 생장점이 상처나지 않도록 떼어낸 다음 흙에 심으면 뿌리가 난다는 것. 이렇게 삽목을 하고 뿌리를 내린 후에도 국화꽃을 피우기까지 아하 손이 가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랍니다. 삽목해고서는 저기 화분에 들어가야 돼요. 포트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자르고 그러면 가을에 이제 그거 큰 화분에 옮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2-3번 잘라주고 이제 안 잘라줘야지만 이제 여기에 순에서 꽃무늬가 맺혀요. 그렇게 수차례 농부의 손길을 받으며 작은 순은 몸집을 키우고 꽃봉오리는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한참을 웅크린 자세로 삽목 작업을 하는 부부 허리 아프시겠어요. 이러기 힘들지 아무래도. 근데 눈으로 일거리를 보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거리 보고 안 하면 땡땡이꾼이고 땡땡이꾼은 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살려면은 일을 해야지 되는 게 그게 농민의 그 순리아니까? 맞는 말이기도 했는데 내가 힘드니까 또 아무래도 일을 끼부리게 되지 뭐 하다 보면 또 나갈 때는 이제 힘이 나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물건이 이제 나가다가 이제 뜸해잖아. 이제 사람이 안 살아 그러면 그때는 하기 싫어요. 바쁘면 이제 돈 버는 재미로 힘이 나죠. 그렇죠. 그 재미가 일할만 나게 하죠. 돈 버는 재미 기대하며 금세 삽목 작업을 2판이나 했습니다. 삽목 직후에 물을 주는데요. 어허, 물을 아주 흠뻑 주시네요. 한 달 동안 이제 뿌리 내리게 하려면 물을 한 2-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자주. 듬뿍 물 머금고 농부의 사랑도 먹고 나면 올가을 탐스런 꽃을 피우겠지요. 그리고 농부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돈 버는 재미까지 지겠지요. 그때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화분 몇 개를 골라놓는 부자농부. 이게 다 뭔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네? 이게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무엇을 보고 사계절이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봄이라고 하더라도 여름꽃, 가을, 겨울꽃을 준비를 하고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이라고요?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봄에 출하를 하고 겨울에 파종을 해서 초여름에 출하를 하고 봄에 해가지고 가을에 출하를 하고 여름에 파종을 해서 겨울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오기작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두 계절을 앞선 준비로 오기작 재배 수익을 올려라. 잠시 후 농장 하우스 한편 농막으로 들어서는 부자농부. 여보, 일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픈데 얼른 밥 줘. 밥 주세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구수한 청국장은 아내의 손맛을 따를 사람이 없다는데요. 청국장 됐다 좋아해요. 저도 저기 충북 사람이라 청국장을 좋아해요. 음식향, 사람향 가득한 농막. 아하, 그러고 보니 없는 게 없네요. 여기는 우리 사실은 잠시 쉬는 공간이긴 하지만 농장 안에 여기에서 생활하는 시간 공간이 넓고 많으니까 여기가 오히려 주 생활지라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멀쩡한 집 놔두고도 농장 한편에서 잠시 쉬고 바로 나가 일하는 생활이 익숙하다는데요. 무인 시스템 제가 그걸로 해서 무인 경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작을 했었고 운영을 제가 잘못했다고 그럴까 이래. 어쨌든 그래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이 성남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애들하고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막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초화류를 기르는 농장에 어떻게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게 초화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갚아야 할 빚과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홀로 성남시로 왔습니다. 농장 하우스에 매트 한 장 잠자리, 그렇게 6년을 버티고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품삯 이상의 수익을 얻고자 100평 남짓한 하우스를 임대해 꽃 재배를 직접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2년 동안이나 텃세에 생산한 꽃을 제대로 출하해보지도 못했고 납품처의 갑작스런 도산으로 돈도 못 받고 전량 폐기하기도 했답니다.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길렀고 내 혼연을 다해서 기른 건데 이건 뭐 극히 누구도 상상도 못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쪼들리게 살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한 6년 동안을 기반을 닦을 때까지 만나지도 거의 못했고 가족도 그리운 점도 많이 있었고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지금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을 가족이 있으니 매트리스 노수 생활보다야 더할 나위 없이 충족한 삶이랍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일하고 먹는 행복의 맛입니다. 이 청국장 맛이 짱이야. 그래주니 고맙네. 사모님 소리 듣다가 벼랑간 고생길로 들어선 아내가 함께 해줘서 더없이 고맙답니다. 다음 날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부자농부. 뭔가 가루를 담는데요.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절을 거꾸로 사는 꽃들에게 병을 퇴치하는 특효약을 만드는 중입니다. 병을 퇴치하는 특효약이요? 실제로 계절을 거꾸로 살다 보면 생육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병해가 많이 생깁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데 어렵다. 하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그 복잡 미묘한 특효약인가요? 대설이 많이 올 때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을 병해가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을 만드는 겁니다. 염화칼슘이 화해 병의 특효약이라고요? 아니 눈도 녹이는 화학 성분인데요. 귀한 약재 담아가듯 염화칼슘 한 스푼을 챙겨 저울에 쓸 양의 무게를 재는데요. 그런데 고작 1g 남짓. 이게 다예요. 더도 둘도 말고 딱 1g. 요만큼의 가루를 일단 물에 잘 녹이고 난 다음 더 많은 물에 희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0리터다 보니까 1g을 여기에 타는 게 그 원칙입니다. 하나 더, 또 하나의 특효약을 보여준다는 부자농부.
그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과체류를 씻는 락스예요. 제가 써본 바로는 아주 살균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락스요? 말도 안 돼. 이 살균제를 꽃에 뿌린다고요? 희석 비율이 얼마나 되기에 가능한 거죠?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cc 정도 이렇게 타는 거가 맞다고 봅니다. 2000대1 비율로 희석한 염화칼슘과 1000대1 비율의 락스 희석액을 어허 진짜 뿌립니다. 이 특효약이 어떤 병에 효과 있는 건가요? 고온 다습할 때 이제 병해가 많이 오고 묽고 썩은 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 쓰는 겁니다. 무름병은 독특한 냄새가 나면서 식물이 흐물흐물해져서 썩는 병해. 특히 가을 겨울 작물이지만 두 계절을 앞서 여름을 지나야 하는 작물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이 작물들은 거의 저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상당히 그런 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염화칼슘과 락스로 병해를 예방하라. 잠시 후 병해 예방을 끝내고 하우스를 나서는 부자농부. 트랙터를 타는데요. 화분에 꽃을 키워 바깥 일도 없을 텐데 트랙터는 웬 등장일까요? 도착한 곳은 흙더미야. 이건 뭐죠? 이게 바로 우리 꽃도 나도 먹여 살리는 양분입니다. 꽃도 부자농부도 먹여 살리는 양분이요. 보기에는 그냥 흔한 흙더미 같은데요.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낙엽들을 수거해가지고 여기에 개분이랑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숙성을 시킨 부엽토예요, 이게. 가을이면 도심을 가득 채우는 낭만의 상징 낙엽. 하지만 금세 녹고 썩으면서 쓰레기로 전락해왔는데요. 그 낙엽의 개분을 샀던 다음 미생물을 뿌려 부숙시키면 더없이 훌륭한 퇴비로 변신한다는 말씀. 그렇다면 낙엽은 별도로 구입하나요? 이 자체는 공짜지요. 그 이제 저희가 실어와야 되는 운반비만 농민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고품질의 퇴비를 사용하며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농민에게 좋고 낙엽 태우느라고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도 지키니 하하 그 또한 좋네요. 하우스 작업장에 낙엽 퇴비를 고루 펼쳐놓고 또 포대자루를 가져온 부자농부. 작은 화분 재배라고 쉬운 게 아니래요. 역시 부자 되는 길은 멀고도 힘듭니다. 그 포대 속 재료를 부엽토에 섞는데요. 그것도 뭐예요? 열대지방의 코코아 나무나 바나나무 껍질 분쇄해서 만들어진 일반 상토예요. 이거는 토양의 그 공급률을 높여주기 위한 이거 하나의 수단이면서 이 뿌리 발육도 좋고 상당히 좋지요, 이거는. 재료 아끼지 않는 건 부자농부의 공통점. 또 들어갑니다. 이건 어떤 성분인가요? 유박은 일반 비료하고는 틀리게 미량원소까지도 첨가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엽과 개분을 섞은 부엽토에 열대나무의 분쇄상토 유박까지 비빔밥처럼 영양가 가득한 퇴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졌던 도시 낙엽의 완벽한 변신, 상토로 이만한 게 없답니다. 아하, 때깔도 좋아 보이는데요. 꽃의 색깔도 좋아지고 생육도 좋아지고 늦게까지도 영양 보충을 해준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도시 낙엽 재활용 퇴비로 양분을 보충하라. 낙엽 퇴비를 마련해놓고 또다시 분주해진 부부. 빈 포트를 사각 분할 트레이에 채워주고 동그란 구멍이 난 덮개를 덮어줍니다. 부자농부가 그 위에 상토를 뿌려주면 호흡이 차차, 안에는 구멍에 고루 들어가도록 수작업을 해줍니다. 흙을 또 부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리가 제일 잘 된 상태로 포트가 넣어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어디 좀 볼까요? 고루고루 상토가 채워진 포트, 역시 머리를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포슬포슬 상토에 귀여운 모종을 심어주면 끝인데요. 요령이 있나요? 모 심듯이 요 손가락으로 해서 싹 눌러주면서 종자가 나왔던 요 표피 부분, 요게 땅에 거의 맞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포트 작업까지 완성. 이제 물 주며 잘 크기를 고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오후 꽃을 수레에 싣는 부자농부 출하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3단 수레? 봄을 3단 수레로 퍼뜨립니다. 꽤 많은 양인데 이 많은 꽃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연락처는 여기고요. 받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자농부의 꽃을 찾는 주요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그 일반 지자체나 그 국가 공공기관이 거의 한 90% 정도는 그쪽으로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를 환하게 밝혀주는 조경화, 공공기관의 대형 화분, 꽃밭이 부자농부의 꽃으로 물이 든답니다. 도시를 꽃으로 물들이고 올리는 수익 얼마나 되나요? 화해 지역 관공서 납품으로 3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화해 지역 관공서 납품으로 연매출 3억 원. 낯선 도시에 흘러와 판로를 개척하는 일은 물줄기처럼 시원하게 뚫리는 일이 결코 아니었답니다. 제가 성남시 화해 총연합회의 판매를 담당하는 직함을 가지고 저희가 이래 다니면서 한 게 이 관공서나 일반 단체에 그 납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과 협조해 도시 낙엽을 퇴비로 재활용하고 락스와 염화칼슘으로 병해를 예방하고 2계절 이상을 앞서 꽃을 생산해 한 단계씩 오르고 이룬 성과입니다. 저희 농장에 깔려 있는 게 완전 천군만마들이니까 이 천군만마들이 저한테 힘을 막 돋아주고 힘이 아주 불꽃 생기는 거죠. 꽃 덕분에 힘을 얻은 까닭일까요? 꽃에 대해 좀 더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지역의 인정도 받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농가 인근의 사람들을 북적입니다. 경기도 도시 농업인들이 시민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건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털고 살짝 씻어서 넣고 이 큰 돌을 넣고 작은 걸로 장식을 해요. 조금만 더. 아니요, 요 조금 더 넣으셔요. 뿌리가 묻힐 정도로. 그럼 이제 저 흰 거를 해서 살짝 돌려주시면 더 이쁘겠지. 투명컵에 미니 화분 만들기 반응이 좋네요. 예쁜 곳이라서 즐겁고 공짜라서 더 즐겁고 자연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연과 함께 아이가 크면 좀 더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체험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이, 잘하고 있네. 이게 뭐라 그랬지? 그렇지. 테이블 야자. 테이블 야자를 이제 물에 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화훼 농가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체험, 판매 목적 이상으로 큰 뜻이 있답니다.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서 이제 반려식물을 또 확산하고 이런 거를 많이 기르자 하는 의미를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도시가 푸르러지고 꽃으로 화려해지면 그만큼 행복 지수도 올라가겠지요. 체험 행사를 마치고 농장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농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건장한 청년들은 모두 누구실까요? 평택에 있는 그 대안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그 교장 선생님이 여기까지 체험을 해보고자 오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한두 개씩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실습을 해보시자고요. 꽃밭에 들어선 꽃들, 엄청 크다. 눈이 즐겁고 코끝이 즐거우니 모두 기분이 상기됐습니다. 나비 같지 않아? 그니까 완전 나비 같다 모양이 있는데.
이쁘긴 하다. 야, 이거 어때? 오, 괜찮다. 이쁘다. 취향껏 고른 꽃 화분을 이제 분갈이해 볼 시간. 요 끝을 살짝 누르면서 싹 빼면 됐죠? 흙을 만질 일 없는 학생들이 자연과 가까워지는 의미 있는 체험입니다. 화분 가져오신 거 있죠? 이거다 이 상토를 조금만 지금 띄어낸 것만큼만 넣어주셔요. 때론 공부보다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죠. 부자농부는 이왕이면 꽃을 보며 가족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노력한답니다. 이 명패를 하나씩 갖다가 꽃 이름을 여기 써도 좋고 엄마한테 쓰는 편지를 써서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더 의미가 있겠죠? 아름다운 꽃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그 마음이 하하 꽃보다 더 예쁘네요. 아이코 아빠 복도 하나 나왔네요. 재밌어. 집에 보관하려고요. 키우려고. 예쁘게 심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줄여 보여.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해 부자농부는 정기적으로 이 학교에 꽃을 후원하고 있답니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거고 실습을 했으니까 가서 직접 키우면서 체험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농장 한가한 시간을 내어 인근 공원을 찾은 부부. 누가 화훼 농부 아니랄까봐 온통 꽃만 보입니다. 여기도 많이 심어놨네요. 루피너스하고 저 가자니아. 요거 저거 이쁘잖아요. 저 자잘한 거 분홍 거 핑크. 안팎에서 온통 꽃 이야기만 하고 사는 부부. 꽃 선물도 자주 해주셨나요? 젊은 신세대나 지금 꽃 주고 받고 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지 우리 그때야 뭔 꽃 주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아니지 뭐 한 번도 받은 선물 한 번도 없었어요. 돈가스나 사줄 줄 알고. 내가 젊어서 꽃을 못 줬으니까 지금 우리 농장에 있는 15만 본이나 당신 주려고 다 해놓은 거니까 이따 가서 내가 다 줄게. 네? 그건 아니라고. 윤춘섭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화훼 대형마트 직거래 장터 판매로 5천만 원. 화훼 지역 관공서 납품으로 3억 원으로 연 매출 총 3억 5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계절을 앞선 준비로 오기작 재배 수익을 올려라. 두 번째, 여박하심과 락스로 병해를 예방하라. 세 번째, 도시 낙엽 재활용 퇴비로 양분을 보충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의 꽃을 피운 윤춘섭 화훼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윤춘섭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